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주한미군의 그 세계 전략 수행과 관련한 비밀주의가 국제법이라든지 한국의 그 헌법적 원칙과 어떻게 어긋나는지 말이죠. 그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195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 방어 전략을 넘어서서 미국의 세계 전략, 즉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미국 세계 핵 전략의 일부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한미군의 역할은 그 대북 억제용, 견제용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러시아와 중국, 소련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핵 전략 억제 체계의 전진 기지로 역할을 해왔죠. 근데 그것이 그 초기부터 말이죠.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민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민은 사실 까맣게 모르죠.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왔다. 그래서 이러한 비밀 유지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단순한 군사 기밀 차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건 한 국가의 민주주의, 국민의 알 권리, 주권적 안보 결정권, 국제법상 국가 책임 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말이죠. 작전 활동이 한국 영토를 제3국을 상대로 하는 군사행동을 전초기지로 이용해 왔고,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묵인해 왔다. 한국 영토가 제3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말이죠. 군사행동 전초기지로 방치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한국 국권이라든지 한국민의 헌법적 권리 이 부분과 충돌하고,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죠. 한미 관계가 점령 피점령 관계가 아니라면 미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국익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건 기본 아니겠어요? 이건 교과서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한미군의 작전이 한국민의 그 안보와 주권,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말이죠. 한미 정부 얘기하는 대로 북한만을 상대로 해서 주둔한다. 어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주한미군이 덧붙여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말이죠. 작전을 펴는 것을 내태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안보와 관련해서 정확히 알려야 될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헌법적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세계 핵 전략을 말이죠. 1950년대부터 SIOP가 추진돼 왔고, 2000년대 초부터는 SIOP 대신에 오플란으로 대치돼 가지고, 역시 이제 그 미국의 최대 핵 적대 국가인 중국, 러시아의 핵 전략에 대해서 말이죠. 대처하는 그것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한국의 말이죠. 주한미군 기지가 역시 중국, 러시아의 감시 및 초기 타격 대상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고 초기 타격한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려진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군산, 오산 미군 기지에서는 미군 폭격기가 항시 중국과 러시아의 말이죠. 주요 군사기지를 타격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미국의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세계 전략, 그
가동 사실이 그 미국 법에 의해서 말이죠. 비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미국 국가안보법이라든지 핵관련법, 대통령 그 명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이 주한미군에 대한 정보는 국가안보 비밀로 지정해가지고 뭐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동의 없이는 말이죠. 공개한다든지 알려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역시 그 미국의 1950년대부터의 세계 전략인 SIOP, 오플라는 말이죠. 그 미국의 이제 그 최고 비밀 등급에 속해가지고 한국의 접근권이 적극 제한돼 있었고, 그래서 이 비밀 유지가 미국의 주권 행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구속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소파 제28조 기밀 정보 보호 규정에 이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미 정부의 그는 주한미군에 관한 정보를 말이죠. 미국 정부가 관리하고 그 실질적 정보 주권을 이제 미국이 행사하면서 한국은 70년간 말이죠. 그 자국 영토 내에서 주한미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는 말이죠. 그또 그 국민도 또 그 결국에는 무지한 상태로 지내왔어야 됐다. 그래서 이것은 그 주권 국가 간의 말이죠. 사실은 대등한 협력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맹을 이름으로 한 종속 체제다. 예속적인 말이죠. 정보 및 군사적인 체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국의 말이 민주주의와 그 직결돼 있고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훼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의 이제 그 헌법을 비춰본다 하더라도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데 국민이 이른바 중국과 러시아, 미국 간의 말이죠. 그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모른다. 그럼 주인이 아니죠. 국민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말이죠. 조약의 체결 비준권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한미 상호 방해 조약, 소파 등에 대해서 국회가 그 헌법적 저 책무죠. 제60조 1항에 이제 규정이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한미 간에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비밀로 분류하고 한국 정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국회도 또한 그 권한이 축소됐었다. 그래서 대통령도 보면 말이죠. 제69조에 보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정진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합니까? 주한미군이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세계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복리 정진에 기하는 것인가요? 물론 뭐 주한미군이 그 북한을 상대로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더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다. 이렇게 하다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역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한미군의 역할의 비중을 보면은 역시 그 미국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 세계 전략의 임무 수행이 1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말이죠. 역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미국 국익은 뭐예요?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미국 국토에 말이죠. 보존해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말이죠. 1960년대 이후로 보면은 북한이 뭐 그 일단은 아시아에서도 말이죠. 최빈국 상태였고 90년대에는 뭐 엄청난 또 그 아사자도 발생했다 할 정도로 그 미국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약소국 아닙니까? 미국의 뭐 국력과 그 군사력에 비해 가지고 뭐 수십 분의 수백 분, 수천 분 일밖에 안 되는데 역시 그 주한미군이 말이죠. 그 바로 저 북한에 인접해 있는 중국, 러시아 오늘 어떻습니까? 중국, 러시아는 미국에 말이죠. 대적하는 핵강국으로서 미국이 볼 때는 뭐 북한의 상대 비교가 되지 않는 무서운 그 군사적인 상대국이나 적덕이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주한미군이 말이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데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 본토의 수호가 말이죠. 제1위였다 그러면은 한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그 알아야 돼요. 정보도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정부는 알 첨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영토가 뭐 핵전쟁의 그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런 구조적 위험이 있다면은 이것은 그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걸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단 실천이 됐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 정부는 말이죠. 지금도 그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오플란 미국 본토를 위한 말이죠. 세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비한 핵공격, 민방위 체계 정비를 해야 돼요. 지역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 다음에 비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전 뭐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적인 문제 있는데, 유엔 헌장이 그렇게 정했어요. 제 2절을 보면 국가의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의 통제권 밖에서 말이죠. 제3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정찰하거나 공격할 준비를 한다면 한국의 주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제인권규범 OECD 민주 거버넌스 기준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두 가지 말이죠. 국제인권규범이라든지 OECD 민주 거버넌스를 보면 국가 안보 목적의 비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를 은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국민의 생명,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주권 국가는 동맹국 유지, 비밀 유지를 이유로 자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동맹국을 위해서 자국민의 말이죠. 헌법적 권한을 위축시키거나 생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국제사법재판소도 자국 영토를 말이죠. 타국 군사 행동 기반으로 제공해서 제3국을 위협하는 경우 국가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주한미군이 말이죠. 중러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한국이 말이죠. 중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말이죠. 주한미군에 대해서 위기소통 채널을 좀 만들어야 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중국, 러시아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그걸 막는다? 그럴 권한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한국이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바로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비밀리에 미 본토를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은 한국의 말이죠. 헌법적 권리, 권한, 정부의 또 책임을 상당 부분 말이죠. 제약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말이죠. 동맹 이름으로 하는 비밀주의 관행을 일단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자국민의 주권과 안보의 및 진행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죠. 거기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되고, 민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말이죠.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말이죠.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고, 동맹의 지속이 필요하다? 국민이 다 원한다 그런다는 말, 거기에 대해서 주권국가끼리 대등한 그러한 위치에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꼭 해야 되는데, 첫째, 국민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이죠. 비밀주의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 국제법상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 한국 영토가 미국의 말이죠. 전략활동으로 이용된다. 그에 대한 통제권을 한국 정부가 강화해야죠. 그리고 이제 바로 세 번째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어떤 이른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외교적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한국이 말이죠,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자국에 말이죠. 그들만의 그것도 이해관계에서 충돌한다면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정부는 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면을 강조를 드리고, 역시 그 주한미군의 문제는 한국의 헌법, 국제법상 충돌하는 말이죠. 그런 비밀주의가 70년간 지속됐는데 그건 즉시 해제돼야 된다. 타파돼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돼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자국 어떤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